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배민 통합화. 이번에 배민 통합화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게 배달과 음식 배달이 통합이 돼서 마지막에 결제창에서 배달 종류를 어떤 거를 선택 딸깍딸깍 해서 그냥 끝내도록. 그래서 일반 가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좋아집니까? 소비자들이 더 음식에 대한 주문이 늘어납니까? 이 통합화로 인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체 수익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배민 통합화. 배민 통합화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배달의 민족 바뀌는 거 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말들이 좀 많던데 앞으로 이제 자영업 시장은 어떻게 조금 변화될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설이 지났죠. 네. 1월 달에 큰 연휴가 끝나고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는 이제 거의 휴일이 없습니다. 이 4개월을 앞으로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자영업 하실 때는 경영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 경영점을 잡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3에서 4개월에 대한 영업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바뀐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5년 큰 거를 보지 않고 2월부터 5월까지 뭐 한 6월까지도 보면 됩니다. 요까지. 자, 이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번 배민 통합화. 이게 첫 번째 특이점. 두 번째 계절이 변한다. 세 번째 인건비가 올랐다. 결과적으로는 2월 달부터는 이거를 이제 3, 4, 5, 6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세팅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4번 방학 시즌 종료. 이제 네 가지의 운영점이 비교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배민 통합화. 이번에 배민 통합화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 영상에도 다뤘지만 이제 가게 배달과 음식 배달이 통합이 돼서 마지막에 결제창에서 배달 종류를 어떤 거를 선택 딸깍딸깍 해서 그냥 끝내도록 해서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가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배민에서 풀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들이 더 좋아집니까? 소비자들이 더 음식에 대한 주문이 늘어납니까? 이 통합화로 인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성향이. 그렇다면 이 성향은 뭐냐면, 단순하게 가게 배달은 수익률이 더 높았지만 음식 배달로 유입이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깃발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리가게 클릭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배민에 대한 수익화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주분들은 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 상생 협의로 해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를 달리하고 배송료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득을 조금씩 주는 척을 합니다. 하여튼 해서 그거는 이제 일부는 상승됐지만, 하지만 다른 곳에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수익화. 1번은 수익화 문제입니다. 수익화. 계절이 변화. 계절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꽃샘추위가 3월에서 4월이지 않습니까? 4월 이후부터는 봄입니다. 거의. 그래서 4월부터 이 구매에 대한 선택이 달라진다. 구매에 대한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홀 유입이 4월쯤에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했다. 2025년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인건비가 기초가 얼마죠? 오른 게 1030원. 1030원이죠. 올라갔다. 제가 알기로는 한 2%, 1.5%. 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물건값이 그대로면 이제 수익이 또 2025년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건값이 올라가야 되겠죠. 방학 시즌이 되면 배달이 많습니다. 방학 시즌이 끝나면 이제 그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시 본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달업이 또 내려갑니다. 옛날에 12, 1, 2였어요, 보통.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 늘려졌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3월까지는 봐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1번, 3번은 인건비 상승과 배민 통합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합화가 돼서 그냥 배달 주문수 등이 올라가 버리면 이거를 뭐 별로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정책을 쳤으면. 근데 이거는 통합하기 때문에 주문 건수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수익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반영해서 3월달 쯤에는 금액 인상이 올라돼야 됩니다. 소폭 퍼센테이지로. 음식 가격을 해야 수익이 보장됩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한 게 스물스물 음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이유들입니다. 계속.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1번, 3번을 통해 가지고 음식의 판매 가격을,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수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팔았을 때 본 수익과 매출을 크게 만들어서 만드는 규모의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 한 개에 대한 마진을 높이자고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면 역으로 해서 오히려 수익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배민 통합화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만 올라갈 겁니다. 저희 점주님 분들도 볼 텐데 이건 한 3월 말 쯤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볼 거고요. 지금 근데 설이 8일이라서 그 전에 식자재들을 엄청 많이 시키신 분들은 조절이 안 돼서 아직도 냉장고에 꽉 차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빨리 털어야 됩니다. 지금은 수익이 안 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익이 안 나죠. 왜냐? 8일이라는 그 식자재를 보관하는 게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재고를 털고 2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재고를 너무 많이 축적돼 있는 것들을 털어가지고 수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월 달에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럼 그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 계절이 변한다. 그리고 방학 시즌 끝이다. 종료. 요 두 개는 뭘 바꿔야 될까요? 마케팅을 바꿔야 됩니다. 마케팅을. 이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그런 시즌을 준비해서 뭐 신메뉴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다른 기획을 한다거나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이거 점주님들도 많이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냐면 3월 달 첫째 주에 자사 어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민 수익화를 위해서 가격 인상은 3월 달쯤에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피 도입, 그 다음에 뭐 리뷰 이벤트 변화, 유료화 5번에 3월 말 또는 4월 첫째 주 이제 신메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5월, 6월까지는 나오는 겁니다. 운영점이.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사 어플 이거 출시를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점주님들한테 안 받고 오히려 이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돈을 또 추가적으로 6천만 원을 쓰면서 자사 어플 진행하는 거예요. 마케팅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수익화가 떨어진 걸 보완하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 좀 되고 그 다음에 커피 서비스 추가하고 그 다음에 리뷰 유료화. 지금은 리뷰를 공짜로 준다 해서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한 달 정도 리뷰 유료화를 해봤어요. 400원, 500원 원가보다 조금 높게 한 400원 정도 이득을 보고 유료화를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간다.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가치 없는 리뷰였다가 돈을 1,000원, 700원을 넣어놓으니 가치가 생겼다. 오히려 리뷰를 더 좋아한다. 소비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가보다 한 400원, 600원 추가 수익 또는 똔똔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래는 가만히 있어도 리뷰가 들어오면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만족합니다. 메뉴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화 들어가고 3월, 4월 신메뉴 계절이 바뀔 때 매출을 방어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적었냐면 제가 이 1, 2, 3, 4번을 대처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대처하기 위한 컨텐츠고 그 컨텐츠에 맞는 예산, 확산을 위한 비용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체인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매장인데 이렇게 운영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이런 것들에 뭐 잘잘못이 있다, 효과가 있다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월부터 5월, 6월까지의 패턴을 보고 그 패턴에 맞는 운영점을 기본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기획을 때려서 매출이 상승할 때는 더 먹고 하락할 때는 방어하고 기존 매출이 나오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수익성이 바뀐 것들, 배민 통합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화가 떨어진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화를 하기 위해 가격을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저희는 또 이제 6월부터의 계획이 또 잡혀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다 똑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6월부터 8월까지는 상대적인 비수기 봄이니까 8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성수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또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팍 팔아제깁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참고로 왔다 보고는 광고비나 이런 것들 일절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 점주님들한테 받지 않고 저희가 그냥 물류 수익으로 인한 부분을 최대한 써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부분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제품을 하나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이제 가격을 그거에 맞게끔 올리면 됩니다. 그건 경쟁성이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햄버거를 시켰어. 그럼 이제 상대 경쟁 판매사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5,500원인데 어떤 건 6,500원이야. 가격만 봤을 때는 얘가 더 비쌉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싼 걸 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가격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음식점은 대체적인 비주얼, 양, 그 다음에 음식의 맛, 퀄리티. 음식의 맛, 퀄리티는 가격이 높아지는 요소가 가장 좋습니다. 양이 늘어나면 어차피 비용이 늘어납니다. 음식의 질이 늘어나는 건 소스와 배합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을 올려서 한 번에 만약에 올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역마진이 봅니다. 역마진. 그 역마진은 전체 역마진이 아니고 이제 전체 매출이 줄어들어서 전체 들고 가는 어차피 돈은 매출에 대한 수익금이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배민 통합화. 네. 배민 통합화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